단독단행화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입니다. 2017년 4월 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응답해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지금 제주에 하면 여전히 칼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만 우리의 행복은 분명히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연필 순발력까지 보완이 되면서 걸음이 좋아졌고 7번 넣고 8번 주력.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400m 1등급 경주 제11경주 7경주입니다. 강복지 집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현상경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위너레드 수막강 놓고 나를 넣고 하나 넣고 2위는 11번 마 위너레드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쩍쭉 내어 나간 거 보시면 저 새끼가 드디어 한국을 해냈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좋은 건 나눠 가져야 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나는 따로 광고하는 것도 없잖아. 내가 적중했다고 다른 예상가들처럼 무학을 죽인다든가 맞췄어야 하고 내 게시판에 텍스트 보면 광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옆 사람 붙잡고 한대건이라는 애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상반기 다바가 승부처 57배짜리를 맞췄다든가 얘 거 한번 네가 궁금하면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서로가 좀 도와주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좀 해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축하를 드렸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빨을 겁니다. 이걸로 열심히 빨아드릴 거고요. 상반기 부산경마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 C1 10번 막건으로 꽂히면서 주력 막건은 아니었지만 쌍승식 120배, 복승식 57배가 나오면서 저희들은 한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맞췄는데 한국을 못했다고 하면은 개뻥이고 쉽게 얘기해서 많은 전화와 많은 댓글 감사드리겠고요. 기분이 좋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경주에서 적중이 좀 들으려고 쪽팔려 진짜.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잘할게요. 다른 경주도 상당히 잘하고 그렇게 할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방송으로만 찍으니까 방송에서의 모습만 보고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습니다. 그냥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저도 항상 끊습니다, 담배는. 그래서 한 1시간 끊고 한 2시간 끊고 다시 핍니다. 결심했다가. 워낙에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한 게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피자. 그 지금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담배를 한대 이제 운전하면서 또 피는 담배가 또 꿀맛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를 쪽쪽 빨다가 우리가 또 참 양심불량인데 이게 담배꽁초를 안에다 버리면 냄새가 좀 나잖아. 그래서 싹 이렇게 팔을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싹 떨어뜨렸어. 근데 지금 차가 막혔거든, 그때. 그 뒤에 있던 그 외제차 한 대가 갑자기 빵빵거리는 거야. 근데 나한테 손가락질을 막 해. 아마 담배꽁초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 새끼 양심 없는 새끼라고. 내가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난 차 사고 내렸어, 그거.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기를 어차피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욕먹어도 싸지. 좀 쪽팔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쥐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한테 손가락질 해대면서 말이야. 그 개새끼 내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거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 순간적으로. 근데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내가 잘못했잖아.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지. 근데 그걸 꼭 집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새끼들을 만나야지만 내가 그걸 느끼는 걸 보고 이거는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내가 그만큼
방송에서 열심히 찍어서 방송에서 뭔가 좀 맞춰주고 뭔가 좀 내용을 말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 표현 안 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광고를 해서 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굳이 안 하잖아. 앞으로는 나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제 계획이지만, 제가 이렇게 후원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고아원이나 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걸 칭찬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함으로써 해서 내가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죠? 이런 거지. 길 가다가 거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천원짜리 하나 갖다 던져줬는데 도지러 가면서 왠지 모르는 뿌듯함? 내가 굉장히 착한 일을 했었다고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냥 나 혼자 그러는 거야. 그런 느낌? 경마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찍고 여러분들 좋은 내용을 전달을 많이 하면 그때의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곱씹게 되죠. 더 좋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을 감동을 시켜주면 이 감동이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다. 너무 장난소리인가? 아니 솔직히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빨대만 꽂고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주 이렇게 똑같이 신청해 돈이나 문자 입금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하면 잘했다고 또 문자도 남겨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잘하는 게 한 20%면 못하는 게 80%니까, 쪽팔릴 때가 더 많아요, 사실. 하지만 이번엔 잘했잖아. 이번엔 잘했으니까 좀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감당이 안 되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해서 정말 이 내공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한대건이 그놈은 믿을만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이번 주 경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만큼 성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출발해볼까요? 일요일 경마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이번 주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제가 하기 싫습니다.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은근히 받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송, 그 프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취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개하라고 취재하는 거니까 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난감한 상황을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사실. 말은 다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간 이번 주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특급 취재는 하지 않겠다는 거. 그냥 한대건 저 개새끼가 귀찮아서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자,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2호, 8열. 2호, 8열. 특히나 8경주는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배팅을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막권 한번 해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주 8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이제 물이 올랐죠, 제가. 부산 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연달아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출발해 봐야죠. 토요일 걸 너무 열심히 찍었더니 일요일 걸 지친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요일 날 이 방송을 다 녹화를 합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는데 찍어야지 어떡하겠어. 내 밥벌인데.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하는. 제가 또 이러다가 또 발동 걸리면 얘기 잘합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11마리 아필들.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이 구마 퍼스트퀸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순발력이 없지도 않구나. 근데 너무 무뎌지는 느낌이라서 선행이 편하다면 모를까 그랬는데 의외로 추입을 해요, 말이.
깜짝 놀랐는데, 뭐 기록은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능력마가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경마 1경주에서 말씀드렸는데, 능력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전력의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는 마필들에게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퍼스트 킨도 지난번에 데뷔전 때는 뭐 선두권을 나서볼 만한 의도도 없었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니까 의외로 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을 해보니까 송대적에서도 마필 나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구만 퍼스트 킨 놓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경주의 조건이 가장 좋아진 마필은 뭘까요? 바로 2번 속고태답니다. 정말 지구력이 없죠. 그냥 앞에 갖다 놓고 뛰어도 마필이 스스로 걸어가고 매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 경주는 경주의 조건이 좋아졌냐? 눈에 뻔히 보이죠. 1000m의 경주거리에 선행마 없고 2번 게이트의 입장에서 단독선행. 어차피 부민호 기수의 입장에서도 돈벌이를 하려면은 이러한 경주에서 후회 없는 일정을 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마필의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져서 아니면 마필의 걸음이 훨씬 더 나아져서 이번마 속보타자를 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주의 전개의 조건이 워낙에 좋아졌고 상대 마필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2번마 속보타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2번 게이트의 이점은 분명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2번마 속보타자 무시하지 마시고 1번마 트리플 파워는 좀 그렇고요. 3번 마희망은 좀 다리가 좀 약하다고 해요. 근데 뭐 다리가 약해도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4번, 5번 안 되고요. 6번 챔프스톰은 데뷔전 때 뛴 거는 보면은 뭐 쓰레기죠. 걸음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마필이 12월 23일날 주행검사 이후에 2개월 가까이 휴양을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조교 때의 모습 보면 약간 나아진 모습이 있는데 박현호 기수는 뭐 그냥 그렇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가지고 박현호 기수가 우승했잖아요. 네, 정말 좋아하죠. 박현호 기수가 4월 중순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지옥불로 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얘는 잘 모르더라고. 그걸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모르나?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결혼을 축하하겠고. 결혼하기 전에 뭐 정말 큰 선물 하나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박현호 기수한테도 좀 기회가 많이 와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 한 계단 더 승급이 아니라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기술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정감이 생기면 나아지겠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8번 리블리 서머는 아직 멀은 것 같고 딴 것도 뭐 별거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9번마 퍼스트 캔을 놓고서 2번마 속보타자 3번마 마하희망 그리고 1번 트리플 파워는 제가 일단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9번 놓고 2번, 3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배당에 나온다면 1번, 6번인데 현장에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경주는요 9번 퍼스트 키 놓치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인기조에선 밀려있지 않나 9번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가장 첫 번째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경주고요. 경돌 1000m의 국내 6등급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휴양마가 엄청 많죠. 휴양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필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런 마필들은 참 공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뛰었던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그냥 책자의 모습만을 보고서는 기억할 수가 없죠. 이 신마 때부터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다면은 이 마필의 잠재적 능력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그러한 분석에서는 일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경주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왜 이 마필이 못 뛰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적중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이 경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이 있고요. 후차권의 한두 마리로 경주가 마무리해야 될 공산이 상당히 큰 경주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일체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한대건은 무조건 왔다. 이런 강력한 충마를 놓고 주력 한 방과 주력 방어 맞고는 한 방, 두 방 정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쌍승시까지도 한번 내심 노려보고 싶은 이번 2경주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라는 거 반드시 메모해 놓으시고, 야, 이경주는 한 대건이가 승부하는데 미리미리 문자 신청해주고, 무통장 문자, 월 문자 내가 받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주 됐는데 한 명 들어오더라, 한 명. 아, 내가 그렇게 믿음을 안 줬나? 그러니까 나한테 뽀찌 줬다고 생각하고 좀 신청을 좀 해. 부탁할 테니까. 이경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그냥 5등급 경주.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죠. 뭐 말들은 뭐 이렇게 많이 없어요. 자, 일단 화제의 중심에 있는 3번 스타페로행입니다. 이게 뭐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 57kg의 중량이에요. 이 마필이 지난 10월 15일 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꽂아드리고 11월 27일 경주 꼴등했고요. 3월 5일 경주에 나와서 상당한 비인기권이었었죠. 데뷔전 때 뛴 거름만 놓고 본다면 왜 인기 9위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 경주에 뛰었던 3월 5일 경주에 인석영, 서인석 쪽에서는 이 마필이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철경 기수도 이 마필이 조교 때에 워낙에 건 쪽이 좀 부어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직선주로에서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해서 한대건은 개병신이 됐죠. 만약에 제가 뚫린 기로 그걸 듣지 않았다면 저는 스타페르는 추천했을 겁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승부 경기를 마쳤던 적도 있고 해서 이 마필의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마방에서는 이 스타페르행이 이만큼 뛸지를 몰랐던 겁니다. 워낙에 컨디션 자체가 좀 다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로 선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마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깨비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경마에는 많이 벌어지죠. 패마를 목표로 해서 이번 경주 끝으로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거 내보낼 거야 했는데 갑자기 그냥 패마 될 거니까 죽기 살기로 타가지고 입상을 해버리면은 패마로 나가기로 했던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또 나옵니다. 마주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내 말 안 나가도 되겠는데? 더 떠도 되겠는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스타페르행도 뭐 그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지난번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었고 안 좋은 상태에서 직선에서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병신이 되긴 했지만 비하인드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3번마 스타페르행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의 플러스 6 대비해서 플러스 6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김동수 기수와 또 호흡을 맞춰봤던 마필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잘 뛰었는데 이제는 정상 출전 주기에 주요까지 좋아요. 과연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한번 스타페르행 이러다가 마필이 정작 인기가 실리면 꼴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뭔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충분히 놓고 생각은 없고요. 안쪽 게이트 차지한 이번 퍼펙트 삭스. 데뷔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행을 추구하면서 걸음이 나쁘진 않았었지만 여전히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의 김용훈 기수 승급전입니다. 2착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그 걸음 자체가 뭐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지구력 부족 현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또다시 버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마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준 능력은 없지만 항상 앞장을 나가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머 비카삭스가 정말 문제의 마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피, 계륵 같은 마피입니다. 조교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시영 조교사도 이 마필이 지난번에 천연명탄에 나왔을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서 내심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선행을 나갔음에도 덜미가 잡히면서 걸음이 안 나왔었고요. 결국은 자신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1000m라는 경주 거리를 이번에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600m, 이번엔 1000m고요. 어차피 선행은 이번 퍼펙트 삭스가 나갈 소지가 높고 나간다면은 뭐 비카삭스 입장에서는 선유권의 최적 정리가 보장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박현우 기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우가 이런 거 잘 타. 선유권 포진에서 말 걸음 이끌어내는 데는 저는 박현우 기수도 말 못하는 기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비카삭스를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6번, 7번, 8번 다 안 되고 9번 운하캅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렸었죠. 박해철 조교사도 운하카비오에 대한 거는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스타페로행과 똑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조교 때의 걸음을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착순 정도 오겠지 했는데 기회편성 만나갖고 선유권에서 놀라운 선전을 펼쳐버리죠. 그러면 이 마필이 능력으로 온 것이냐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아무래도 경주의 전개가 워낙에 잘 풀리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부담량 올라간 외곽 게이트를 한다면은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10번 스타 퍼펙트는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승급전입니다. 지난번에는 안 말든만 추전하는 경주에 추전을 해서 축복의 열매에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기록을 하지만 이 마필도 능력 자체가 커서 뭐 직선에서의 걸음이 일치월장하다 이런 마필이 아니죠. 항상 꾸역꾸역 항상 패 죽이고 덜미가 잡힐 듯 말 듯 뛰는 마필이다 보니까 과신하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성으로서는 해볼만 하지만 역시나 능력은 큰 마필은 아니죠. 탄성연말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어쩌다 한 번씩 추입을 하는 마필이라서 올라오는 거라면 좋아. 근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상경주는 뭐 정석적으로만 본다면 3번 스타페로행이 이러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놔도 무방합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타페로행이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지난번 경주 때 워낙에 마필의 건전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선전이었었고 부담량이 이만큼 올라갔다면 지금 다리 쪽에 부종이 있는 마필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막감을 놓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5번 피카삭스를 놓고 하겠습니다. 5번 피카삭스를 놓고 하는데 뭐 2번만 퍼펙트삭스, 3번만 스타페로행 이렇게 두 마리 마필은 기본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고 10번만 스타 퍼펙트까지 한번 뭐 쥐어짜는 마필이니까 이 마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9번만 우나카비오는 안 삽니다. 예, 막건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러다 또 홀랑 들어오면 또 먼 개 쪽이야. 근데 그런 거야. 뭐 내가 들어가서 취재 들어가서 뭐 기수들이나 조교사들한테 얘기 듣고 이거 뭐 말이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오는 마필들이 허다하게 입상하고 우승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까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까이지 않고 정말 마방에서도 몰랐는데 기수도 몰랐는데 경주를 풀다 보니까 선전하는 마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필들은 이 경주의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뭐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저 마필은 저 지난번에 그랬었구나 마방에서는 이러한 비하인드를 좀 알고 유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필들입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성도의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1날이 앞에 출전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앞에 1번 헤네시 댄서. 좋죠. 뭐 지난번에 화이어드림에게 덜미가 잡혔는데 조건은 바뀌었어요. 1번 게이트 헤네시 댄서는 53.5kg, 8번 화이어드림은 기수가 바뀌었고 57kg. 제가 지난번에 화이어드림은 때려 죽여도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개쪽을 당했고 제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화이어드림이라는 마필을 언제나 좋은 마필로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는 의외의 선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걸음이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뛴 것이라고 보고 제가 잘못 봤다고 또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화이어드림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고락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고 항상 꾸역꾸역 뛴다는 거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당연히 이번 경주는 뭐 헤네시 댄서를 뭐 쌍으로는 몰라도 입상권이 한 자리는 그래서 충분한 마필이니까 1번 마필을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베스트 드래곤은 12월 18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데 다리가 워낙에 약해져서 그게 좀 단점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 마필도 최근 경주의 수성을 보면 이 정계의 편성을 만났을 때 선전했던 경우가 많아서 좀 걱정은 되고요. 자, 3화 드림슬루가 매번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교 때는 뭐 이렇게 아예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빨리 할 것 같은데 걸음이 안 나오고 있고 기수가 바뀌면 또 56.5kg 부담량까지 늘어났어요. 뭐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 컨디션이 다운이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뭔가가 이 마필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확연하게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컨디션이 다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필이 이번 경기에 선전할 수 있습니다. 선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차라리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살아나서 걸음이 나오고 있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야, 계속적으로 인기 실로 바닥을 긁었던 마필인데 순발력도 있어. 뭐 안 될 건 없지 않겠니? 애매모호한 쪽으로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마 드림 슬루가 경쟁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마필이 최근 경제 모습을 보면 컨디션이 원체 꺼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외를 하고 공략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의 미라클맨은 지난번에 티타니아가 선언을 간 거를 2분의 1 마찬가지로 잡아냈어요. 티타니아가 뭐 지난주에 성적에서는 좀 안 좋은 성적 보였고 한성킹은 그래도 제 성적을 발휘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뛰는 걸 보고 나서 좀 의외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이었었나? 내가 뭘로 쳤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뭐 전개가 좋으니까 또 이 5등급의 경주라고 말을 하기에는 상대 마필들의 능력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미라클맨도 도전권은 있다고 보고요. 8번 하이어드림은 매번 구역곡 뛴다고 말씀을 드렸고 9번 리얼프로도 마찬가지고요. 10번 백선 아일랜드 의외로 이게 바람판에 바람을 불겠지만은 이 마필을 제가 지금 승부도 해보고 몇 번을 좀 추적을 하면서 계속 가져가 보면 참 결정력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뭔가 더 나아진 것 같지만은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기만 빨아먹고 결정력을 안 보였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뒤통수 칠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외로 11마 치우 여제가 마방을 이적하고 나왔는데 이게 발주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장기 유향을 했는데 발주가 관건이죠. 발주만 잘 나오면은 항상 뛰어주는 마필인데 헤네시 댄서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치우 여제는 뭐 그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선행을 가서 선전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끝번을 신청했던 만큼 배당권에서는 한번 11번 마필을 좀 관심 많이 보십시오. 자, 이번 4경주는요, 1번마 헤네시 댄서. 자, 1번 헤네시 댄서를 놓고, 저는 6번마 미라클맨. 1번 놓고 6번마 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 하이어드림이라든가, 7번마 치우여자, 이런 나피들은 딱 방어 정도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놓고 6번, 1번 놓고 8번, 11번. 그리고 2번 베스트 드래곤은, 아무래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국내는 5등급 경주. 11마리 앞필이 출전했고요. 한 대가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거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노리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하인드를 알고 나면 참 단순합니다, 이 경주가. 왜 이렇게 탔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승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제 승부처니까 똑바르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용을 알고 나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마필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능력들은 없어요.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뭐 매번 안쪽으로 쳐 기대는 말이 있고 매번 모래만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 있고 또 매번 그 정도밖에 안 뛰는 마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고 제가 이번 경기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사연이 있는 마필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 기수와는 복승률을 100%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사대가 잘 맞죠. 그리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수와의 대화에서의 그 뉘앙스 그리고 그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비하인드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와 워낙에 사대가 잘 맞는 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신감도 있습니다. 스타일을 워낙에 제가 잘 알고 있구나. 한대건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 예상에 포함이 돼서 마번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음성정보에서 뭐 취재했다 이런 말씀이면 안 올리는 이유가 저 취재했다고 말하면 잘립니다. 예상가들이 ARS에서 뭐 취재했다는 얘기를 하면 마사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취재한 걸 취재했다고 말을 못한다면 참 그것도 좀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을 돌려 얘기하더라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5경주 자신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만큼 성과도 분명히 나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매번 그렇죠. 정말 매번 이건 깨질 거야. 이번엔 깨질 거야.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마필이 바로 이번 마 스마트링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에도 저는 분명히 깨질 줄 알았습니다. 버티더라고요.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없으니까. 기록은 1분 24초. 2착 승급을 했는데, 마이너스 3.5kg의 감량에 단독선행의 기회입니다. 또 다른 마필들이 느리죠. 또 버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참, 개를 같이 뛰죠. 정말 지구력도 없고,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꾸역꾸역 버티니까는 이제 늦추입하면 또 버텨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마방에서 워낙에 편성을 잘 쓴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한번 깨지는 날이 있을 텐데. 역시나 이번 경주 역시. 정말 지우고 싶은데 아예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4번 아이스행 우선 매번 그따위고. 5번 스피드 지조는 선행 가려고 맘먹고 나갔다가 깨우락됐죠. 이번에도 선행 못 나갔죠. 또 갖다 비벼놓기만 할 텐데. 형철형이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 6번, 7번 안 되고요. 8번 크리터 키드. 요거는 힘만 차면 뛸 마필입니다. 분명히. 500kg가 넘는 체중도 그렇지만 지세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덜 찼는지 조교 때에도 이렇게 덜렁거려요. 애가. 덜렁덜렁거리고 해서. 뭐 조교부 형도 얘기하는데 힘이 좀 덜 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떡대가 있는 마필들은요. 보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몫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조교는 정말 아닌데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이 계략 같은 마필이 또 하나가 있죠. 구마 스모키베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전개를 잘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더디고 애가 몸싸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주까지는 가져가겠습니다. 이 스모크베이라는 마필이 이러한 편성에서 만나서 스마트 드림도 걸어가는데 선입권에 가담을 못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9번 마필은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10번 아치아치는 김동수 기자를 만나봤는데 좀 몸싸움에 좀 약하다고 그래요. 좀 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근데 최근에 수성을 보면 아치아치가 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근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을 해야 되죠.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외곽이라는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버 감동의 챔피언은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뭔가를 좀 더 보여줬다가 뭔가 또 안 보여주고 있어요. 거리를 한번 줄여서 돌아져 있는데 기생자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 이 시머 대성관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만간에 한번 사고를 칠 것 같고요. 데뷔했을 당시에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골마겸이 나오고 역시나 컨디션이 약간 좀 다운되어 있었지만 편성을 보면요. 정말 형등급에서 인기권의 마필들조차도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편성을 잘 고른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마필들을 언제든지 한방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면 그런 마필들의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여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제는 능력이 있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항상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머 대성관리가 아마 그 맥락으로 본다면 이 마필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9번마 스모키베이를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놓고요. 2번마 스마트 드림, 10번마 아치아치, 12번마 대성관리, 이런 마필들을 일단 기본적인 막권으로 가져가겠고요. 안혜력이 직선에 기승한 실버 감동의 챔피언,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 한번 배당권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공략을 하되 2번, 10번, 12번 우선적인 관심 막권. 9번, 2번 막권이 깨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스마트 드림은 너무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거 조만간에 깨집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력 보강이 확실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이 마필이 이제는 이 마필도 내가 우습게 못 보겠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쌍다리 오면 또 무슨 개쪽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번 스마트들이 제발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m고요. 국내 4등급 경주 9마리 앞에서 추천했습니다. 말이 없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1번은 로디. 자꾸 파행이 있죠. 정말 편하게 뭔가를 경주를 풀어보면은 걸음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행이 있고 휴양이 있는 마필들은 다리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게이트가 1번 조건이라 하더라도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이번 보라조는 승급한 이후에 최근 2번의 영주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고 봅니다. 직선에서 끝걸음이 약간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거리가 1200이에요. 경주 거리로 줄인 만큼. 또 안쪽 게이트 2점 아니겠습니까?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충분히 한번 막판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은 해출을 사면 왔는데 안 나오고 끝까지 버티는 마필이고 4번만 뉴월드는 이걸 한계라고 봐야죠. 선입권을 가다 보면 맨날 묻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마대로 충분히 괴롭힐 겁니다. 뭐가 나가든 간에. 5번 파인 투데이. 뭐 뭔가가 더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성이 있는 마필이고 전개 자체가 상당히 쉽게 풀어갈 수가 높죠. 뭐 6번은 클린업 스카이나 7번 비오바람, 1번 로드힐 이러한 마필이 순발이 상당히 빠른데 선행을 지들끼리 쳐나가면 이 마필은 어쨌든 간에 최적 정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파인 투데이가 제가 지난번 경고 때는 인기만을 팔려도 시원하게 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번 경주는 결코 그렇게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6번 클린업 스카이입니다. 매번 서인석 조교사가 능력말하고 뭐 1억이 넘는 마필이 마방에 들어왔으니 정상을 잘 시켜야겠죠. 7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 그 3번의 입상과 한 번의 우승도 지난번 경기 때 우승 빼고 전부 다 지구력 부족 현상. 선두권에 가다면서 정말 쥐어짜면서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 제가 입에 달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잘라냈던 마필이고요. 잘라냈더니 보기 좋게 쌍대가리 오더라고요. 자, 승급점입니다. 만약 3kg의 감량의 틱이 있고 호흡기가 안 좋죠. 후두개 포착이라고 해서 후두 쪽이 자꾸 막히면서 뭐 경주는 경마라는 것 자체가 경주마가 직선적으로 뛰면서 호흡을 해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폭발적인 힘을 한순간에 발휘를 하면서 결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흡이 안 돼. 우리 코만 막혀봐. 코 막혀도 잘 못 뛰어. 아니 잠도 못 자 제대로 어떨 때는 코 막히면. 근데 호흡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은 뭐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후두개 포착 수술을 했고요. 지난번 경우 때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직선에서 시중 여유를 보였다는 점이 아마도 이제 서균석 조교사는 아마 내심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아, 이제야 좀 뛰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근데 편성은 개차반이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는 역시나 클럽 스카이를 놓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제외를 시켰던 이유도 너무 실전에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것이 단점으로 보였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선입권을 전개하고. 그래서 후두개 포착 수술 이후에 이제는 좀 적응한 것이 아닌가. 기록은 썩 좋지 않았지만 편성도 해볼만 하고 뭐 충막감은 나야겠죠. 8번은 나본캐슬은 지난번에 인기 9위를 팔릴 때 한번 노려봤던 마필인데 앞으로 2번 더 노리겠습니다. 나본캐슬은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승으로 승급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타는 건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나본캐슬은 근성이 없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구멍 끊기라도 마찬가지죠. 매번 팔리죠. 왜 이렇게 못 뛸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조교 때에도 정말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순발력이 있어요. 사실 배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끊기라고 너무 바닥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자, 이번 7경주는요 6번마 클린업 스카이를 놓고 2번, 5번이 기본적인 막건입니다. 6번 놓고 뭐 2번, 5번 두 마리 앞에는 일단 관심권에서 주력 막건 선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8번과 9번이죠. 이 8번과 9번이 배당권인데 과연 이 두 마필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가고 어떤 마필을 버려야 될지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6번 클린업 스카이 후두개 포착 수술을 하고 호흡기는 안 좋았지만 분명히 나아진 거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매번 잘랐다가 이렇게 좀 대가리를 넣어버리면 이게 좀 여지없이 꼴 짜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잘 뛰겠죠. 마필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9번, 6번 놓고 2번, 5번 8번, 9번도 반드시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오늘 하루의 경마를 가장 잘 정리해야 되는 경주 한 장을 초특급 다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나 머리 되게 신경 쓰인다. 공유 같지 않나? 공유? 내가 맨날 우리 사무실에 오면 야, 나 머리 공유 같지 않니? 이렇게 하는데 알아. 나도 아닌 거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머리 잘라버리려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귀찮아서. 갑자기 머리가 안 나오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니까 경마가 잘 안 돼.
여친원파크 부경 3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8번 상경주 2017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부산경마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9만 원이레이스. 이 마필은 언제든지 항구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분도 관심 가질 수 있겠고요. 시모 세븐파티라는 마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었는데 조교도 마방에 사는 마필이고 기술하는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충분히 마필의 능력은 믿고 변화를 믿고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정 놓고 원이레이스 12번 10번 수입니다. 바깥쪽 12번 세븐파티 한쪽 10번 원이레이스 12번 10번. 자, 이번 8경주는 아무 생각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대건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필들만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엉뚱한 나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엉뚱한 나필이 선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경주가 그러한 경주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크지 않은 마필들이 많이 모여있고 최근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마필도 있고요. 상승세가 꺾이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주들이 컨텐의 변화를 모르면 적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는 갈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거리면 안 나왔던 마필도 있고 그러한 마필들의 틈 속에서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이변을 꿈꾸는 그러한 마필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건 그러한 마필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이 경주 자체를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대건 자신 있습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지금 계속 욕을 쳐먹고 있는데 이번 적중하면서 그 욕 좀 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 자신 있게 적중하면서 여러분들 떳떳한 모습으로 거기에 빳빳이 세우고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1등급 경주가 펼쳐지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못할 거야. 사은바 최강자. 얘는 왜 레이팅을 52.5로 주는 거야? 부담력을. 뭐하는 짓거리야. 신기해. 어쨌든 간에 2등급에서 올라와서 단거리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개나리를 따져들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고요. 연습주에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선행 한 바퀴 아니겠습니까? 뭐 한라 출제가 순발력이 있긴 하지만 뭐 최강자를 넘어설 수도 없을 뿐더러 경주거리가 1200이에요. 뭐 따라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4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더볼트는 예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7세의 마필인데 이게 뭐 서울을 대표하는 마필이다 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용원 조교사가 우리 원더볼트가 그렇게 좋은 말이야? 이렇게 되려 물어봤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게 큰 능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연승을 달릴 때입니다.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교사만큼 자신의 말을 잘 알고 있는 조교사가 있을까요? 근데 원더볼트가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뭔가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한계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뭐 아쉽기도 하지만 이미 7세의 앞에 아니겠습니까? 올해를 끝으로 경주를 떠나야 된다고 본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죠. 감량기술 격조를 기용을 하고 있고요. 58kg 중량에 더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1200m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수성이 한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과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큐피트 하나 변화 없고요. 3번 한라 축제는 뭐 선행 안 가면 답이 없죠. 다이나믹 질주 모처럼 만에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뭐 최강자를 피해서 다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 같아요. 안 될 것도 없고요. 6번 장산제왕도 원체 끌리죠. 마필 원체 끌리고 지난번에 단거리 경주 강자 틈에서 제대로 경주를 풀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상당한 인기권에서 대두했던 마필인데 초반에만 나중에 바람 안 불었어요. 이 말이 끌다 보니까는 제대로 안 되는데 마이너스 2kg의 감량이에요. 51kg 중량인데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7번 미래용은 마방에 이적한 이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없고 그래서 구경주는요 3번 최강자를 놓고 5번 다이나믹 질주 쪽에 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 뭐 원더볼트, 6번 장산제왕 이 두 마리 앞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4번을 놓고 방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쌍까지도 한번 4번을 놓고 공략해 보신다면 배당 차이도 크게 안 나요. 사실 4번이 워낙에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마피이기 때문에 4번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4번 놓고 5번 그리고 4번 놓고 1번, 6번 두 마리 앞에 별로 재밌는 경주도 아니냐 사실. 자 이번 10경주는 재밌죠. 10경주는 1800m 2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뭐 대단 경주인데 뭐 타이틀은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고 상금은 많이 줘요. 5천만 원.
참 고만고만하죠. 정말 2등급에, 이마필들이 아직까지 뛰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등급의 능력마들은 전부 다 출전 안 한 것 같아요. 나이가 7살짜리 말도 있고, 6살짜리 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콩떡이 아닌데, 거의 노쇠한 나필들을 가지고 나서, 이러한 경주를 대상 경주라 평가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요런 혼전 경주에서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최근 경주의 전력을 얼마만큼 숨기고 있었느냐, 그것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부터 2등급 경주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만큼 최상위군에 올라가면 이미 한계를 드러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역시나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만큼 그런 마필들이 몇 두밖에 없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몇 두의 마필들만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볼 경주이기 때문에 강력한 축으로 팔리는데 강력한 축이라고 볼 수 없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번 경주의 함정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이번 10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 후회 없는 한판 승부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경주고요. 혼전이죠. 어떤 나필이 선전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딱 부러지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만 스토리텔링 선행이죠.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고 55kg의 중량, 3.5kg 감량이 있지만 플러스 3.5kg 늘어났는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서 매번 그러다 많은 마필이니까 안 되겠지 했는데 억지로 또 버텨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철경 기수였고 이번엔 김태형 기수인데 단독 선행이 원체 편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을 소지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 역시 이 마필을 충만으로 놔야 되느냐 약간의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안 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 안 될 건 없다고 보고 3번 달려라 강적은 편성혁이를 만난 거죠. 기수도 또 김용곤 기수 워낙에 다부전 기수가 개선했기 때문에 선행권은 쟁기가 되는 마필입니다.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3번 구투유 말이 좀 짧은데 거리를 늘려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라서 거리는 좀 짧지만은 관심은 가고 7번 포모 미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문세영이 타도 안 되고 페로비치가 타도 안 되고 뭔가 맛이 갔어요 지금 애가. 근데 또 대가리까지 팔려. 이거 좀 무심하고 싶은 마필인데 저는 포모 미션이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거리에서나 좀 더 거용을 발휘하는 마필이지 장거리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팔리네요. 자, 곰마 자이언트 킬러가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한데 부담 중량이 너무 무겁죠. 57kg의 중량인데 과거에 57kg의 중량을 짊어져 봤던 마필이고 55kg는 개뿔하게 넘어갔던 마필인데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축막감을 놓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곰마 자이언트 킬러도 깨질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연연력이 있다. 15번 토탈워커도 하위군으로 내려가서 상위군에 올라와서 너무 이제 발주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는 후미권을 밀렸었고 상대들도 상위군의 마필들이다 보니까는 무리했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워낙에 장거리를 하위군 시절부터 꾸준하게 경험을 해왔던 마필이고 이 편성이 약하다는 거를 이 똑똑한 김철호 교수가 다 알아요. 그래서 결정력이 없었던 이 토탈 워커가 선전할 소리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가는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번 홍남울패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1번 게이트가 주약이 될 수 있죠. 이 주양불량기가 워낙에 좀 심했고 지난번에 정구간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주행불량인데 그렇게 바깥으로 기대면서 주행을 했다고 한다면 1번 게이트가 득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워낙에 안 좋은 마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추임력은 워낙에 있는 마필이라서 이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쓰는 마필들이 선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마필은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는 충만에 선정하기가 참 애매한 경주이기도 해요. 언뜻 보면 곰마 자이언트 킬러가 57kg 중량이라 하더라도 상대 마필이 워낙에 약하니까 충만에 선정이 맞겠지만 저도 이 마필이 그렇게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주거리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이번 스토리텔링이 좀 더 충막감으로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번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1번, 4번
9번, 10번까지. 2번 놓고 1번, 4번, 9번, 10번. 물론 네 방을 뭐 다 깔 수는 없겠죠. 동등하게. 주력 막건 한 방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2번을 놓고 공략을 해서 또다시 거름이 묻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끝날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마필이 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외로 버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2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2번 놓고 1번, 4번, 9번, 10번. 현장에서는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 궁금하시면 현장 예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대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4월 2일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부산 경마는 제가 따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미 뭐 수요일날 올려놨으니까 부산 경마는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 방송들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문자 신청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무통장 문자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세금 안 내는 무통장 문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성 정보, 문자 정보 그리고 주변의 광고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대건이 좀 키워주시면서 같이 즐기는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더 재밌고 시식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